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업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제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챗 GPT보다 더 일정한 수준에서 더 뛰어나다는 딥시크 때문에 아주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5일간의 시장의 흐름을 뒤에 다시 한번 살펴드릴 거고요. 자, 돌고 돌아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ETF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사실 여러가지 커버드 콜한테 죄를 짓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과 자체가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품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볼 텐데요. 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ETF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10% 정도가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연금 상품의 이 캐시플로우입니다. 자, 10년 차가 되게 되면은 6천만 원의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5년 차가 되게 되면은 9천만 원의 원금이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면서 1년에 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연금의 최대 세액공제 한도거든요. 자, 3배까지도 불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1억 2천만 원까지 되는 이 20년 차가 되게 되면 5년 더 넣게 되면은 원금의 4배가 돼서 4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연금 계좌를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연금 계좌건 뭐건 간에 지금 가장 좋은 상품들이 일단은 그게 바로 연금 상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연금에서 하는 게 좋나요?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연금부터 일단 채우시고요. 일단은 수익률 좋은 상품, 좋은 ETF는 연금이든 ISA든 일반 계좌건 간에 순서는 굳이 정하자면 1번이고 2번이 ISA고 3번이 일반 계좌인데요. 굳이 그런 거 가리시지 말고 연금 이후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결국에는 연금을 투자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인 게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IRP까지 투자하게 되면 140만 원까지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10%씩 20년간 불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코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14만 원 이자에다가 또 14만 원 이자가 붙고 또 14만 원 이자를 합친 거 또 다음 연도에 붙고 원금도 붙고 계속 붙다 보니까. 자, 그리고 세 가지 타미당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식시장이 1년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주식에 100% 투자하는 기본 타미당의 성과가 가장 좋았던 측면이 있었고요. 자, 타미당 2호,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 때문에 주식을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식에 100% 담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성과가 일부 낮았던 국면이 있는 거죠.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타미당과 기본 코미당에 대해서는 일단 연간 등가로 일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양대산맥, 타미당 2호, 그리고 코미당 10, 우리 그냥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들, 얘는 연간 배당 목표가 10%고요. 얘는 12%입니다. 약간 코미당 10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지막 441640이 오늘 주인공이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60.42%로 그냥 압승을 거둔 거죠. 주식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드콜의 성과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아쉬웠잖아요. 근데 커버드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던 게 바로 코미당, 죄송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상품인데요. 재조명을 여러가지 형태로 해볼 텐데 30% 수익이 났을 경우에 타미당 2호 같은 경우 23%였습니다. 7% 이상의 차이가 난 거죠. 같은 커버드 콜이라도 이 성과가 차이 나는 게 바로 이 액티브 때문이에요. 액티브라는 게 결국 초과 성과를 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을 때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주식이 하락할 때 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증가시키면서 추가적인 알파를 추구한다라는 건데, 자, 액티브가 결과적으로 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3년 6월 20일은요, 실제로 이 441-640이 상장한 때거든요. 441-640이 우리 코미당 액티브입니다. 자, 연간 등가로 보면요, 비교 불가입니다. 사실 그 기간이 짧으면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1년 반 정도의 성과를 연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주식이 하락도 있었고 상승도 있었고 보합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코미당 액티브다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슈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요. 딥시크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 빠졌다가 그나마 회복한 상태인 거고요. 제피는 보시면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뭐냐면은 얘는 빠지지만 않으면 배당이 알아서 증가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피는요, 액티브 커버드 콜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미당 액티브랑 제피를 많이 비교하시면서 한국판 제피가 코미당 액티브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격은 완전 다릅니다만 어쨌든 제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든지 급등하든지 상관없이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연간으로 배당이 7.15%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52주 레인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중간을 놓고 보면 위아래로 3%도 채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은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커버드 콜의 타미당 그리고 커버드 콜 말고 기본 타미당의 성과 차이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제피랑 그 다음에 우리 코미당 액티브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 다우가 막 오르고 S&P가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변동을 받지 않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면 느낌이 드는 것이요. 다우 배당이 기본 베이스가 다우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측면, 그리고 S&P가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떨어졌어요. 왔다 갔다 난리를 쳤습니다. 이러면은 그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거든요.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요, 이게 내가 도파민이 막 늘어납니다. 올라갈 것처럼 떨어질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승선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빠지면 또 안 들어오고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이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릴 경우가 가장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못 올라왔죠. 이럴 경우가 우리 커버드 콜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25년에 올해 들어서 성과를 비교해 봐도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좀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웬만해서는 액티브 형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형태가 좀 성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환산의 착오는 분명히 여러분들 감안하시면 좋겠지만, 앞서 1년 반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그리고 최근 한 20일 동안의 성과를 비교해 봐도 액티브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상방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가 대략적으로 한 7% 수익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프리미엄을 2배 정도 얻었으니까 한 15% 정도 얻었겠죠. 자, 그러면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행사 가격이 낮아요. 많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요,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많이 주지만 행사 가격이 좀 작기 때문에 금방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을 15% 아주 많이 받아서 좋지만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7%는 좀 적게 받지만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만큼이나 올라야, 여기까지 올라야 행사가 되는 거니까 좀 상대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하시면 그냥 상방이 제한되어 있구나, 아무리 뭐 둘이 난리를 치더라도 상방이 제한되어 있구나가 아쉬운 측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액티브는요, 이게 왜 제한시켜? 제한 안 하면 되지라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을 때는 주식을 더 많이 매수를 하고요. 주식이 좀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콜옵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측면에서 왜 제한을 해? 라는 게 액티브인 건데, 그러면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되죠. 자, 중요한 거는요,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변동성입니다. 6130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 6145에 사겠다라는 콜옵션 매수자는 꽝이에요. 꽝. 거의 뭐 나락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가격이 지수가 6130인데 6145에 사는 콜옵션 매수자는 바보 아닙니까? 바보죠. 6130도 이 나락에 간 이유는 이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내가 말을 샀는데 말을 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이 결승선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결승선이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면 6130도 꽝인 거고 얘도 꽝인 거로 봐서는 프리미엄이 최소한 20원은 됐다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격전지입니다. 격전지. 이게 무슨 말이냐. 6100 정도 되면은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행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무슨 말이냐면 이 프리미엄을 다 날리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말 보세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얼굴 좀 길어요. 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마리의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등만 인정을 받아요. 2등, 3등은요 그냥 막건 날리는 거잖아요. 얘만 들어오는 거, 돈을 받는 거잖아요. 얘는 다 꽝이거든요. 이게 밑에가 지금 다 꽝인 거예요. 꽝. 그러니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가 격전지인 이유는 이게 빠질지 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옵션의 입장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 가격이 막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가격 보세요. 가격 증가하는 폭이. 그러니까 증가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이 프리미엄이 결과적으로 배당에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증가할 때는 언제냐? 경제지표 중요한 게 나올 때, 비농업 지표나 아니면 실업률 지표 나올 때 주요 연준 의원이 연설을 한다거나 FOMC가 있다거나 트럼프가 뭐 연설이 예고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주요 애플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 예고되어 있다라거나 할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잖아요. 그때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옵션의 비중을 좀 늘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을 예상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44640 코미당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28개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중요한 종목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IBM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애플도 들어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좋은 게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펀드에서 어떤 상품들이 포지션이 늘어났고 어떤 게 줄어들었는지. 머크는 바이오주잖아요. 바이오주를 감소시켰고요. 애플을 증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플을 방송에 준비를 하고 저도 애플을 샀습니다. 지금 13%나 수익 중이에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28개밖에 포지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수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그럼 뱅가드 S&P 500을 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의 배당주거든요. 이게 디보라고 해서 슈드랑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배당주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좀 매력이 있는 상품이기도 해요.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판 제피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129개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다 2% 이내예요. 그러면서 아마존도 들어가 있고요.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면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달라요. 포트는. 그러니까 한국판 제피라고 보기에는 그냥 액티브만 같다라는 겁니다. 상품이 완전 달라요. 자, 그러면서 공시 안 해도 되는 의무는 뭐냐면은 액티브 상품은 약간의 본인들만의 특색이 있으니까 공시 의무가 뭐 실시간으로 막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다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종목 분산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얘네들 상품 스킴을 설명하는 상품 설명서에서도 이 제피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을 알아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ELN이라고 해서 채권 형태의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제 얘를 알아서 커버드콜 상품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거고, 목표는 뚜렷합니다. 낮은 변동성이에요. S&P보다도 변동성이 낮은 것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코미다 액티브는 보세요. 30개 종목 중에 아까 보셨죠? 28개 중에서 10개 종목만 콜옵션을 매도하겠다라는 건데, ATM이냐 ITM이냐 OTM이냐에 따라서도 행사가를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만기 옵션을 보유하겠다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커버드콜의 상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옵션은 OTM을 바탕으로 상품을 구성합니다. ITM을 바탕으로 구성합니다. ATM 바탕으로 구성합니다인데, OTM은 아까 병든 닭입니다. 병든 닭. 보통 데일리 옵션에서 많이 써요. 데일리 옵션에서. 왜냐면 병든 닭 어차피 못 들어오잖아요. 병든 닭에 투자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병든 닭. 이만큼 올라야 이익이 나는 병든 닭. 0.5짜리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1,000원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대박이. 그러면은 이익을 얻는다는 건데, 병든 닭은 99.99%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다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지만 100일 놓고 보면 한두 마리가 들어온단 말이죠. 뭐 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뭐 미친 병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 아무튼 한두 마리씩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 손해를 보지만 대부분 입장에서는 이 병든 닭이 이긴다라는 게 데일리 커버드콜의 특징에 많이 쓰이고요. 자, ITM이나 ATM은 좀 아프지 않은 닭, 건강한 닭입니다. 자, 애더머니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확률과 건강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까 6,130 정도. 근데 인더머니는요 아주 건강한 닭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만약에 데일리로 했을 경우에 터지면 막 3일 터져버리면 죽잖아요. 포지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ITM을 바탕으로 데일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면 되죠. 물론 위험한 만큼 수익도 커질 수 있겠죠. IT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비싼 거예요. 비싼 것들. 이미 행사가 가능한 애들.
그래서 이 행사 가격과 실제로 이 지수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가격이 움직이긴 하는데 프리미엄이 비싼 거죠. 근데 보시면 병든 닭들은 주식이 더 올라버리면 이게 6145가 행사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6200까지 올랐다. 그러면 병든닭이 대박이 나는 거지만 6200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죠. 보시면 2달 동안에 6200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코미당 액티브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그 공시를 잘 안 해놓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어떤 옵션을 매도하는지를 잘 공시를 안 해놔서 보면은 최근에 포지션이 좀 늘어난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를 콜옵션 매도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 25년 2월 21일 만기되는 TJX가 여기 보면 TJX거든요. TJX가 구독 기반으로 하는 의류 배송 이런 업체인 것 같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배당 수익률 1% 정도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콜옵션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저항받고 있는 국면에서 125거든요. 근데 126에 매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127, 8, 9가 올라가야지만 얘가 이득인 건데 얘는 126에 팔겠다라는 건데 126은 위에서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으로는 FCX랑 여기 구리업체 쉐브론, JP모건, 캐타필라 같은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충 느낌만 오시면 돼요.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자,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미당 액티브 커버드콜은요, 메리트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참 아쉬운데, 저도 타미당만 1년 동안 방송하면서 놓친 ETF들이 많다라고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만 시야를 돌려보면 더 좋은 상품들이 아주 안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운용력들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앰플리파이나 아니면 CWP 같은 회사에서 조사 분석해주고 추천해주는 상품들을 사고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량 배당 성장주랑 커버드콜 매도 전략을 하는 거고, 코덱스가 참 아쉬운 거, 종목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좀 보려면은 초록색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요. 초록색 어디 있어? 여기 있네. S&P 500이겠죠, 당연히. 제일 비중이 큰 거. 노란색은 이제 디보 여기 있고요. 이거 찾으려면 이제 색깔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디 있어? TJX네요. 아닌가? JP모건이네. 요거네. 그지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뽑아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앞서 블룸버그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배당을 많이 주는지가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S&P, 캐타필라, 중장비, 제조건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 있다 하시면은 비교해 보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JX 있네요. 할인 소비재, TJMX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의류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정리를 하면 40% 이내에 콜옵션 비중을 바탕으로 알아서 투자한다라는 거니까 너무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큰 틀에서 주식과 콜옵션 매도 비중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데 시장의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1년 내내 올라도 너무 커버드콜에 대한 약간 그 아쉬움을 좀 삭힐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좀 저도 카페에다 인증도 좀 하고 한 번씩 좀 모아가는 과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